자,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기질비로 NPK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화학 비료니 무기질 비료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왜 여기서 설명하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 조림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의외로 이해를 빨리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말했던 비료가 다 여기다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여기 잠깐 여기 따로 쓴 거 이건 흔히 말한 대로 뭐냐면 이거 비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잖아. 이게 바로. 그렇죠? 그러면 식물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자, 일단 이게 광합성이 된다. 기본적식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지워놓고 요거만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식물의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지금 이건 나무건 풀이건 상관없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토양을 뭐라고 하냐면 토양 콜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뭘 가지고 있냐 얘네들 다 토양은 다 음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음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다 따따따따 붙어 가지고 있겠지. 가지고 있어 얘가. 그러니까 토양 안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K 플러스도 있고 여기서 칼슘 이온도 있고 다양하게 이 안에 존재해요. 토양에. 있는데 여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알루미늄이 딱 끌려온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뿌리털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흡수가 되면 여기로 흡수가 되면 이 식물 체내가 이게 막 어떻게 이게 알루미늄이 잔류에 막 중독이 돼버리죠. 이게 바로. 그렇죠. 그것이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양이온이고 얘도 양이온이죠. 그 토양에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양이온이 왔잖아. 순간적으로 얘를 딱 떨어뜨려 바깥으로 떨어뜨리고 얘를 딱 갖다 붙여버려 이렇게. 토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딱 흡착을 시켜버려. 그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식물체로 많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런 기량작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에 나무가 많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 공간에 이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조작용이라고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어떨 때 상대방 이온의 흡수를 어떻게 할 때 촉진할 때 이걸 거꾸로 상조작용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은 그냥 미루어서 이름만 이렇게 이 얘기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무의 순 생산량이에요. 순이다라고 하면 퓨어라고 해요. 퓨어. 앞으로 순서 생산량이에요. 그럼 아까 좀 전에 광합성을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뼈대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광합성은 자 말로 한번 해볼까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햇빛만 있으면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당을 만들었잖아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다시 뭐를 만들어 산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도 배출한 거죠. 이렇게 해갔는데 이걸 우리가 광합성 양이라고 그래. 거꾸로 밤이 되잖아요. 햇빛이 없죠. 햇빛이 없으면 얘가 거꾸로 되는 과정을 써. 어떻게? 포도당을 소모를 해가지고 소모하면서 뭐를 배출하냐면 어때? 뭐를 배출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또 배출해버려. 그렇게 하면서 뭘 만드냐면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ATP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량과 호흡량은 상대적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 생산량은 바로 뭘까? 광합성량이 많아지면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합성량에서 뭘 빼주는 거? 호흡량을 빼준 거를 순 생산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외우려고는 할 필요 없어요. 지면제로 봤을 때. 자, 기본적 뼈대, 골격만을 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의 생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용어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생장, 지름생장, 제적생장 이렇게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겠죠. 이제 제적이란 말 유심히 봐야 돼요. 제적은 바로 뭘까? 목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양이라고 봐야 되겠지. 쉽게 말하면. 그죠? 그냥 편한 용어로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잎목은 홀로 서 있는 나무에 비해서 잎목이란 자체가 바로 뭘까? 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했던 인분 밀도나 이런 걸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홀로 있는 독립수에 비해서 격가지가 가늘고 짧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수고 생장이 촉진되고 아래까지가 일찍 떨어지고 줄기 모양이 완만해지는 형태. 이게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라고 해서 예행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나무, 잣나무, 주목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요게 잘 나와. 그러니까 나무들 특징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전나무, 잣나무, 주목 등. 주목이 뭔지 알아요? 특히 주목은 학명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할게요. 말로 하면 주목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음지에서 잘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을 짓고 햇빛이 차단된 지역이 있죠. 거기에 나무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심는데 그게 주목이에요. 주목의 학명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탁수스 커스피다타라고 하는 학명의 이름이 있어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건 굉장히 조경수로 굉장히 뛰어난 나무입니다. 이게. 또 하나 전나무가 니온도 맞고 시옷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전나무 다 맞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떠냐면은 10년 이상의 생장은 느리지만 완만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생장이 왕성해져요. 근데 초기 생장이 빠른 게 있어요. 초기 생장 그게 시험에 잘 나와. 어떤 거냐면 지금 알아두세요. 자작나무, 포플러, 낙엽송. 특히 시험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어떤 거냐면 포플러예요. 포플러 자작나무. 초기 생장이 엄청 빨라. 근데 뒤에 가면 성장이 잘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뭐까지 초기 생장이 뛰어나냐면 천안의 대표적인 나무가 뭐가 있어요? 능수보들 있죠. 능수보들. 이것도 초기 생장이 굉장히 빠른 나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교점에서 보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침엽수림들이 있죠. 침엽수림들이 초기에는 생장이 느렸지만 굉장히 생장이 왕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기본적인 뼈대가. 자, 이것도 시험 문제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따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 나무의 모양이 생장할 때 나무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완만형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잠깐 더듬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초살형은 어떤 거냐면 밑둥이라고 할게요. 그냥 밑둥은 굵어. 근데 점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가늘어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럼 이건 어때? 목재로 사용이 잘 될까 안 될까? 될 수가 없겠지. 그런 형태를 우리가 초살형이라고 해서 뭐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면 초살형이 된다. 잘 나와요. 초살형. 자, 그 다음에 완만한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 용어 정리 기억을 잘해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자주는 아닌데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수목의 한계와 삼림의 한계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뭐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또는 위도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데 수목의 한계는 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후 조건하고 기후하고 토양 인자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드물게 서 있는 곳을 수목 한계라고 한다. 우리가 극지방에 가면 무슨 지방이라고 그래? 툰드라라고 해요. 툰드라. 그렇죠? 거기 지역 가기 전까지 단계. 자, 그럼 우리가 산림의 한계 있어요. 산림의 한계. 숲을 만들 수 있는 한계 어디? 즉 고산지대 또는 고위도 지방 이런 데 주로 뭐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 이제 위도에 따라 바뀌어지겠죠.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개념에 대한 정리를 이제 종합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아까 순서 없이 용어를 정리했지만 이제 체기를 잡아서 서로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자, 첫 번째 교림인데 교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얘기했었어요. 아까 뭐라고 한다고? 높을 고자 쓴다고. 고림. 자, 따라하세요. 고림. 교림. 이거 오타 아니야. 이거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림이다, 고림이다. 이건 바로 뭘까? 어디서 파생된 말이라고요? 교목에서 파생됐다고 했지. 교목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주줄기와 곁줄기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 키가 크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로 뭐로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 종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근데 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주로 침여수가 된다. 동그라미 잘 해두세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 오늘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복습하지 않으면 다음 진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냐면 첫 시간에 수업 진도 나갈 때는 진도를 빨리 안 빼. 안 빼는 대신에 저의 특징이 어떠냐면 전체 단어 끝날 때까지 주요한 걸 다 하이라이트로 쭉 다 얘기하는 편이거든. 이렇게.
이 중요한 뼈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떨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런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지리산을 정확히 하려면 지리산에 멀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 지리산 안쪽에 가게 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판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오산이 되는 거죠. 코끼리가 꼬리만 만지고 코끼리라고 할 수가 있고, 코끼리 귀만 만지고 코끼리라고 하면 안 되고, 코끼리의 앞발만 만져보고 어때? 발등만 만져보고 코끼리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 코끼리 할 수가 있는 걸까? 멀리서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오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뼈대로 꼭 복습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교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섞여 자라는 것인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와 있고 주로 뭐가 있냐면 침엽수종이 많다. 대표적인 게 소나무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교림은 주로 밑줄 쳐볼까? 생태계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외림이죠. 외림. 저림이라고 해요. 저림. 또는 뭐라고 그래? 연료림. 왜 연료림이라고 썼을까요? 연료림을 쓴 이유가 얘는 두께가 두껍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떨까 이거? 불쏘시개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어떤 말이 나왔었냐? 이런 말 나왔었죠? 아까. 왜 시벌이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욕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뭐냐? 처음에 우리가 불쏘시개 되는 것도 마찬가지 쓸 수가 있는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자, 어떤 거냐? 우미나 맹아지.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게 형성할 수 있는 줄 어떤 거냐면 화렵수종이 많다. 이 둘을 지금 더 확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 외림은 특정 종류의 나무가 지나치게 우세해서 다른 종류의 나무가 거의 없거나 적은 숲을 의미한다. 외림은 어떤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로. 자, 여기는 숲은 생물 다양성이 낮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올해 제가 찍을 수 있는 올해 확실하게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거라고 저는 찍어요.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틀려서는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림, 외림 정확히 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중림이 있었어요. 중림. 자, 다시 말하면 교림과 외림이 같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개가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둘의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좋은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렵수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 요거예요. 참나무 종류예요. 참나무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그 다음에 버즘나무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종류 우리가 몇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림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효림이 있고 그렇잖아요. 순림과 혼효림을 우리가 구별을 또 해나가야 되겠죠. 순림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거, 혼효림은 두 가지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거. 자, 우리가 단순 혼효가 있고 군상 혼효가 있고 열상 혼효가 있고, 열이 바로 뭘까? 열, 1열, 2열을 얘기하는 거죠. 군상은 바로 뭘까? 그룹 짜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꼭 달마시안 강아지 표피 색깔처럼 그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순림이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뭘까? 형성되는 이유. 순림은 한 가지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 가지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한 가지로 돼 있다는 얘기는 확연히 볼 때 한 가지로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완전히 인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가 많죠. 이른바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산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산불에 의해서 자라는 나무인데 어떤 게 초기에 생장이 빠르다고 했냐면 자작나무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많아요. 산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가 됩니다. 물론 가장 또 많은 게 바로 뭘까? 인공조림이죠. 인공적으로.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어떠냐면 건조한 곳에 잘 자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소나무에. 자, 우리가 보면 한번 물어봅시다. 소나무는 뿌리가, 자,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 심근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얇게 퍼지는 걸 뭐라고 그래? 청근성이라고 그래. 그럼 청근성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청근성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요. 수분이 많은 곳보다 산소가 있는 곳은 수분이 없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은 청근성이 많아. 그 대신에 청근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 쓰러져 버리겠지. 여기서 잠깐, 소나무는 청근성이에요, 신근성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더만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신근성일까요, 청근성일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청근성, 신근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는 좀 얘는 그러니까 소나무는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많아요. 특히나 얘는 이식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 우리가 조경 수종으로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거짓말 못하고 얼마 정도 하냐면 3천만 원, 5천만 원 해요. 근데 그 안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옮겨 심었잖아요. 옮겨 심었는데 일정 기간까지 살아있을 때의 가격 조건이야. 관리까지. 다시 말하면 소나무는 이식하면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인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소나무의 특징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은 안고 수꽃이 피면 옥수수로 볼게요. 옥수수는 우리가 나무는 아니지만 옥수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수꽃이 펴 있어. 겨드랑이 부분에 옥수가 열리죠. 거기가 안꽃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어때요?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떨어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꽃은 주로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소나무는 독특하게 줄기 끝에 무슨 꽃이 달려 있어요? 암꽃이 달렸어. 그러면 줄기 곁에 있는 부분 있죠? 곁에 있는 부분에 잎이 나오지 않으면 수꽃이 생겨. 이게 독특한 경우죠, 이게 바로.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된 이유가, 소나무가. 이것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입혀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자,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따져볼게. 줄기 끝은 생명력이 강할까, 약할까? 강해. 거기에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 끝에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 오옥신 때문에 우리가 굴광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햇빛에 따라가는 게 줄기 끝에서 되는 거예요. 줄기에서 된 게 아니라 줄기 끝이 되는 거거든. 거기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 그러니까 소나무는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 생명력이 강한 곳에 솔방울을 맺혀서 종자를 입히게 하려고 앙꽃이 끝에 달리게 돼. 그러면 격가지에 달렸던 숫꽃들은 어떨 때 숫꽃이 많이 나타나냐면, 숫꽃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뭘까? 그게 송화가루예요, 그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요, 소나무가요, 살아가는데 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 있죠. 그때 꽃가루를 많이 분비를 시켜.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그 소나무가 죽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 숫꽃이 많이 폈다라는 징조는 바로 뭘까? 그 소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기하기도 해요. 이건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그 시험 문제 잘 나와, 그게. 그러니까 소나무는 또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성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볼 때 소나무가 나올 때마다 꼭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나무는요, 수분이 부족한 건 잘 참어. 근데 어때? 습한 것은 약해. 그러니까 소나무가 참 특별한 특징입니다, 이거. 자, 두 번째, 가뭄비 나무. 왜? 동일 가뭄비도 있고 습한 산성 땅에 딱 찍어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습한 땅이 어떤 거? 오리나무. 그럼 우리가 소나무와 오리나무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같이 나와, 문제로 볼 때. 같이. 그러니까 소나무가 나올 때, 소나무는 딱 나올 때마다 신경 쓰고 봅시다, 앞으로. 그러니까 소나무는 따로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 지금까지 소나무 몇 번 나왔죠? 가장 우리나라의 단순 수목으로 가장 많은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나무라고. 아까 이순장까지 얘기해가면서 그 같은 개념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이외에 우리가 보면 술림이 형성되는 거 또 하나 볼게. 뭐냐면 이게 도토리 같은 거. 도토리는 바로 어떤 거냐면 종자가 어때요? 크죠. 크니까 멀리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안 날아가고 그 자리에 떨어지죠. 그 자리에 뚝뚝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는 술림이 만들어진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요림의 장점이죠. 어떤 거 똑같은 거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할 때 짜장면 먹을까 할 때 선택할 때 뭘로 할까? 혼자 먹을 때는 짬짜면을 먹잖아. 짬짜면. 근데 짬짜면은 만족도가 높을까? 거꾸로 또 걱정되기도 하던데요. 근데 이 주에 왜 그 짜장면 집은 없지?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자, 어쨌든 우리가 혼혈임은 어때? 섞여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자, 그럼 섞여 있다면 어떤 걸 의미를 판단하는 거냐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추게 되면 장점인데 두 가지의 어떤 단점이 노출되면 그게 또 처절한 또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어차피 그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 일단 장점들이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죠. 신근성과 청근성을 혼용할 때 효과적이죠. 그죠? 가장 첫 번째가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서 무기양료가 순환이 되는 경우라고 했죠. 아까 내가 잠깐 소개하다 말았던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하려고 좀 넘겨놨는데 비료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무기물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무기물이 있고 그래. 근데 유기물은 뭘 가지고 있다고? 탄소가 있어. 탄소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고 아까 썼어? 그냥 불에 잘 탄다 그죠? 불에 잘 타. 얘는 불에 탈까 안 탈까? 안 타. 안 타요. 자, 그럼 우리가 무기질 비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료가 뭘까? 이패 비료. 질소잖아. 질소기 때문에 질소를 우리가 볼 때 질소를 가지고 잠깐 우리가 순환되는 걸 잠깐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질소질 비료가 있다라고 하면 질소가 처음엔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까 단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어떤 게 있냐면 두부가 있어. 두부가. 그러니까 두부가 있다. 두부 자체를 살림에다 뿌려주면 질소질을 흡수할까 얘네들이? 안 하겠지. 왜 안 한 걸까? 안 하는 이유는요. 무기물이 뭐가 돼야 되냐면 무기화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무기화가 돼야지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질소 순환이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첫 번째가 자, 질소의 형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요소의 형태, 요소. 따라하세요. 요소. 요소가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 이것이 유기물이에요. 우리 몸에도 요소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에 요소 있는데. 우리 몸에. 요소가 주성분이야. 요소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소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영양분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아닌 찌꺼기, 노폐물이 만들어지겠죠. 노폐물은 우리가 배설을 한다거나 배출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거? 이거를 모세혈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노폐물을 건져내. 거기에 어디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신장에서 하는 거예요. 신장. 신장에서 뭘 만들죠? 오줌을 만드는 거예요. 오줌이 대표적인 바로 뭐냐면 요소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요소를 모르겠다. 오줌이라고 하는 유기질이야. 이거 근데 이거 알아둬야 되고 사실은 이 형태라든지 이게 왜 이러니까 어려운 거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적으로 비료 쓸 때, 임업적으로 쓸 때 요소 비료가 있어요. 요소 형태를 줘봐. 얘는 유기질이야. 쉽게 말해 유기질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흡수하지 못해요. 얘가 그건 땅에다 뿌려줬잖아요. 뿌려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무기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소가. 요소가 뭘로 변하냐면 요소가 이걸로 변합니다. 암모니아로 변해. 암모니아 들어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돼요. 오줌은 냄새가 심히 안 나지. 그죠? 근데 오줌을 넣고 난 다음에 청소 안 한 공중 화장실 떠올려봐. 냄새가 어때? 지독하죠? 그 냄새가 지독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 있는 암모니아 때문에 그래요. 암모니아 때문에 그래요. 암모니아 이게 바로 뭘까? 흔히 말하는 대로 찌린내야 이게 바로. 그러면 얘는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독성이 강해. 얘는 독성이 없어.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바로 뭘까? 산화가 되니까 된 거야 이게 바로. 암모니아. 이것이 바로 뭘까? 이게 무기질이 된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됐어요? 무기질 암모니아가 됐다가 얘가 또 다른 형태로 또 변해요.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이런 형태로 변해. 질산으로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NO3-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교재에서 이렇게 바로. 자,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냐면 NH4 플러스라고 그래. 다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거든. 여기는 이온이 아니에요. 유기질이기 때문에. 그 식물의 뿌리털을 통해 흡수하는 게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이런 형태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인분에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는 질소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쳤던 요거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뭐가?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비료의 형태는 어떤 비료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소 비료로 이거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요 형태로 판매되거나 요 형태로 판매가 돼. 그러면 질산으로는 판매가 안 돼.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알고 있어요? 이걸로는 판매가 안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야, 이것도. 왜 판매가 안 되느냐? 질산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면 질산을 주면 얘도 휘발성이 강해요. 얘도 휘발성이 있으니까 찌린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보다 최종적인 게 이거거든. 그러면 식물체 뿌리에서 흡수되기 전에 어떻게 될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얘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공기 중 날아간 게 이렇게 질소 기체가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체란 뜻이잖아, 이게. 이렇게 질소가 돼서 날아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정확한 용어는 질소를 빼앗긴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게 정확한 용어는 탈질됐다라고 해요. 빼앗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이로운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매우 불리한 거죠. 그죠? 불리한 형태가 돼요. 그런데 거꾸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거꾸로 또 이렇게 가져오기도 해.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오는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를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속까지 끄집어 들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정확한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질소 고정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럼 질소 고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번 써볼까? 몇 가지만. 먼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어떤 거 기억나실지 모르는 균근 기억나요? 한번 공부했던 우리 친구는 기억날 거고 처음 공부하면 이게 잘 모르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처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오리엔테이션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가. 근데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오게 될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냥 우리가 이제 편한 용어로 쓸게 그냥. 뿌리옥 박테리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여기에 이게 많이 나왔죠. 외생균균이 많이 나왔지. 외생균균이 있는 대표적인 수종 소나무 나올 때마다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소나무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생균균이 있는 수종의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외생균균이 있는 특징들은 얘는 어떠냐? 그러니까 균균이 있는데 외생에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는 걸까? 공생관계라고 있는 거예요. 얘네의 외생균균의 특징은 어떠냐면 뿌리털이 발전하지 않아. 주뿌리만 비대해져. 그래서 거꾸로 따져볼게요. 그 뿌리털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이식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털이 할 역할을 누가 하는 걸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질소 고정해가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런 역할에서 이렇게 질소가 순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되고 있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질소가 무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론 중간에 뭐가 여기에 암모니아가 아질산이 됐다 질산으로 변해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 것뿐이에요. 자, 무슨 아질산, 아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단계를. 자, 우리가 품종, 종속 과목 강목이 할 때 종에도 아종이 있어.
자, 그런 것처럼, 자, 이거는 좀 이게 좀 어릴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겁니다.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 이게 분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질소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분해가 됐을 때 무기양분의 순환이 된다. 뭐가? 혼요림이. 그럼 어떨까? 유리해요, 불리해요? 매우 유리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수간의 공간적 이용이 효과적이 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 뭐라고 그랬죠? 피암목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폭이 좁아지게 되고, 그 다음 저항력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혼혈임과 수들림을 비교해 봤던 이 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까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혼혈임은 신근성, 청근성이 혼요가 될 때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서 양료의 순환이 잘 된다. 양료라고 하지만 양분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수관의 공간적 이용이 효과적이다. 기후변화의 폭이 좁아진다. 각종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에 있던 거 다시 집어넣는 것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순림 볼게. 가장 유리한 수종만으로 인분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작업과 경영이 간편하다. 왜 그런지 알겠죠? 아무래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왜 전문점에 가면 메뉴가 한정돼 있지 않을까? 전문점에 가면 딱 어때? 시킬 게 딱 뻔해. 시킬 게 내가 알고 있는 집은 딱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비빔밥밖에 없어요. 근데 줄 서서 먹어. 근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단순해. 누구 사람 오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메뉴 선택할 것도 없이 5개죠? 그럼 끝나더라고 이렇게. 근데 계속 줄 서서 먹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 근데 이거 따져볼게. 음식 가짓수가 막 100가지가 넘어. 막 어떨까 막. 정신없지 않을까요? 이거와도 또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임목과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죠. 왜? 자, 우리가 볼 때 비용이 든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뭐를 할 때 벌목을 해서 뭐 할 때 운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에서는 운반이 뭘로 하는지 아세요, 혹시? 캐나다에서는 운반을 트럭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는 거냐면, 자, 트럭이 아닌데 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통나무를 이동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냇물이 흐르는 곳. 냇물에다 이렇게 띄워버려. 혹시 우리 뭐 세계 여행할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둥둥 띄워서 하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하다 보면 가운데 딱 몰리는 가운데 딱 어때 병목 형성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딱 서 있다가 뭘 들고 있어? 망치를 들고 서 있다가 얘가 쭉 와. 오다가 옆으로 오게 되면 딱 걸리겠지, 얘가. 걸리면 다른 게 다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얘를 탕 때려줘. 때려주면 어떻게 될까? 딱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 땅 때려주는 그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이게 하나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볼링할 때 볼링공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돼 있거든요. 어디를 맞춰야 돼요? 얘를 일단 맞춰야지. 1번을 맞히지 않고는 스트라이크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1, 3번을 정확히 맞춰줘야죠. 그 1번 핀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킹핀이라고 해요. 킹, 왕. 그런 것처럼 벌목공이 하나를 땅 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때려주면 다 이게 버그잼이 될 거니까 그걸 우리가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종류들 혼혈임과 술림의 차이점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신근성과 청근성 수종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신근성 수종에서는 나무의 중심부인 심재가 형성이 된다. 뭐가 형성된다고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안쪽을 심재라고 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래? 바깥쪽을 변재라고 해. 그러면 추재가 뭐고 춘재가 뭐죠? 봄, 가을인데 여기와 연결시켜 보라고 지금. 근데 이상하게 잘 몰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심재와 변재가 되어 있는데 심재와 변재를 춘재다, 추재다라고 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셔요. 춘재, 추재는 심재, 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심재는 어두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변재는 밝은 부분인데 나이테 사이사이에 어떨까요?
많이 자란 부분과 적게 자란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 춘제와 추제예요. 차이점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안쪽에 허트우드가 바로 심재가 된다. 안쪽은 더 어둡고 내구성 뛰어나다. 더 퀴즈. 심재는 죽어있는 부분이에요?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목재의 특징은 죽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왜 죽어있느냐 따져볼게요. 안쪽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부피 생장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부피 생장하는 곳은 그 부분 뭐라고 그래 거기를? 형성층이라고 하죠. 그렇죠? 형성층의 안쪽 부분에 뭐가 있어요? 물관이에요? 체관이에요? 이건 중요하죠. 자,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답이 잘 안 나와서 자, 나이테가 좀 최종의 나이테가 이렇게 있다고 따져볼게요. 여기 그 관이 쭉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개 있는 게 나이테지. 그렇죠? 나이테가 있으면 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생명활동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형성층이야. 형성층이에요. 이게 바로 뭘까? 부피 생장하는 곳이죠. 그러면 형성층의 바깥쪽 있죠. 나뭇잎이 쭉 벗겨지는 곳. 거기가 바로 뭐예요? 거기가? 크게. 자, 체관이에요. 체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가 사부야, 사부. 그러면 안쪽 있죠. 여기 안쪽. 여기 안쪽. 다 포함해서 여기죠. 안쪽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물관이라고 하지. 물관이 바로 뭘까? 목부라고 하죠. 목부. 자, 나무에서 목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일까? 죽어있는 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명심하세요. 이거 체관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야. 살아있어. 이거 꼭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 목부는 어떨까? 여기는 죽어있는 부분이야. 죽어있기 때문에 딱딱해. 그러니까 뭘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목재로.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성층, 물관, 체관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 이거를 관다발이라고 하는 거지. 관다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했던 체관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 거냐면 위에서부터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이동해가는 곳이고 뭐가? 아까 포도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는 뿌리털을 통해서 물과 무기양분이 흡수된 곳이 어딜까? 물관이에요. 여기는 죽어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걸까? 빨대처럼 돼서 속이 비어있어요. 여기는 막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떨까? 외떡니 식물들 보면 어떨까? 헌물관이라고 하죠. 가도관. 그것이 또 다양하게 또 산재도 존재되어 있고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서 안쪽에 있는 부분이 안쪽. 수라고 했던 부분부터 해서 거기가 바로 뭐냐면 심재고 여기는 다 어떻다. 여기는 다 죽어있는 부분이야. 어디가 죽어있어요? 내가 사선 걷던 여기가 다 죽어있는 부분이야. 여기가. 살아있는 부분은 바깥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신근성 수종은 다시 한번 심재가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더 어둡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왜 그럴까?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아까 뭘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뿌리털을 통해서 물과 무기양분 여기 수분과 영양소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표현 한번 해볼까? 정확한 표현하게 되면 뭘까? 물과 뭘까요? 무기양분이 되는 거겠죠. NPK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물과 무기양분이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렇죠. 그런 형태로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청근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근성은 우리가 외부층인 뭐가? 변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제가. 왜? 뿌리가 지표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변제는 일반적으로 더 밝은 색을 가지고 있고 심재보다 더 어때? 그 대신에 내구성이 덜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교예요. 이거는 바로. 자, 이렇게 보고 어린 나무나 특종 수종에서는 변제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가 있겠다. 어린 나무. 아직 어떨까? 목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나갈 때 머리는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대로 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먼저 이걸 수업을 계속 듣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드러나가요. 듣는 귀가 있으면 돼. 그러면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어렵게 책을 찾아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자유분방하게 막 칠판 쓰면서 하고 싶은데 여기에 교재 틀 안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자, 우리가 그래서 신근성과 청근성의 차이점 알아두겠고, 신근성의 변제는 죽어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색깔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지지하는 역할과 이런 부분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떠올려 주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령님 볼게요. 동령님. 자, 지금 벌써부터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말이. 자, 동령님. 모든 나무의 나이가 같은 경우로 평균 20% 내외면 다 동령님으로 된다. 이 퍼센테이지도요, 다 달라, 사실은. 달라. 이 부분이. 근데 한 20%다. 뭐 우리가 보면 한 75% 영역에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이건 다 왜 다르냐면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다음 이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령님의 장점이 있겠죠. 그죠? 동령님의 장점. 어떤 걸까? 자, 간편하다는 거죠. 작업이. 그 다음에 이령님의 장점,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측면을 따져봤을 때.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구규림, 사유림 아까 얘기한 대로 사유림은 얼마 정도 된다? 대략 60% 이상이었죠. 이 퍼센트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공유림은 얼마 정도였고 아까 7.8%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구규림이 적다는 거죠.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렇죠? 사유림이 많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머리가 또 뜨끈뜨끈할 것 같아가지고요.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어서 조금 있다가 또 할 테니까 쉬는 시간 가급적이면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급해서 날 수가 있어요. 자, 저도 바람 쐬러 나갔다 올 거니까 자, 쉬었다가 조금 이따 또 뵙겠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